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20세기 최고의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예언자 중 한 명인 에드거 케이시는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이십니다. 또한 그는 잠자는 예언가로 유명한 미국의 인물입니다. 1877년 3월 18일 켄터키주 호킨스 교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렸을 때부터 초감각적 시각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혼자 놀거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혼과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른 채 중학교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거칠 돈이 부족하여 농장의 일꾼과 구두방 점원, 서점, 직원, 보험 영업사원 등을 전전하며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24세 때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실어증에 걸려 체면요법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중학교 과정이 전부였지만 체면 상태에서 그는 난해한 의학 용어들을 줄줄이 말하며 심지어 적절한 치료 방법까지 알려주어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리딩 상태인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옮겨 적은 것들입니다. 어른이 된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케이시가 유명해지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역시 그를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케이시는 자신의 능력은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만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셨는데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은 타인을 위해 신이 자신에게 허락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영자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리딩을 통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세상에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1910년에는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체면 상태에서 의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지 기사가 실린 이후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수천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윌슨 대통령도 있었다고 하니 그가 결코 헛된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그가 리딩 중 했던 예언들은 높은 적중률로 유명한데 그것은 연도나 날짜까지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인 치유, 환생 등 영적 원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는 많은 것도 있고 아쉽게도 빗나가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언도 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집 앞에는 리딩 약속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매일 쏟아지는 편지들은 트럭으로 날라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체면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지식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억을 읽어내어 인류의 운명에 대한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합해지면 그 정보를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두뇌는 신이나 또 다른 영혼과 접촉하는 일종의 컴퓨터 단말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에드거 케이시는 우주의 온갖 소리, 빛, 파동을 읽어내 세계적인 대변동, 지진, 지구 자체의 대변동, 즉 지구 좌축 이동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들 중에는 정확히 맞는 것도 빗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경험과 추세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경향이 바뀌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예언이란 100%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며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그의 추종자들은 맞는 예언에 환호했고 비판자들은 틀린 예언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에드거 케이시가 쓴 윤회의 비밀에 기록된 것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유럽에서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만연하고 이는 다시 미국 서부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질병이 크게 확산되기 전에 수백만의 가축을 도살하고 소각합니다. 2.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의 생물물리학자들은 인간 수명을 좌우하는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3.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모하비 사막에 불시착하고 구조된 외계인은 용자리 성의 한 행성이 바로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의 실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고학자들은 사회에서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는 제임스라는 남자가 저술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4. 2001년 예수님이 미국에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숨을 거두실 것입니다. 5.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로 수천 명의 대형 주식 투자자와 펀드가 몰락합니다. 그러나 이는 중산층의 부흥을 예고하는 전조가 됩니다. 6.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잡초가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특효약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약은 모르핀보다 더 지독한 중독 증세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7. 2명의 미국 재벌이 거액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한 명은 미디어 재벌, 다른 한 명은 소프트웨어 및 전자 관련 재벌로 이들의 기부금은 모든 미국인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8.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각 민족들이 독립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을 예견했고 광우병과 소련 해체를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일본, 유럽, 극지방의 지각변동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언을 하셨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특정 조건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 지금의 기상이변과 놀랍도록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 예언을 좀 더 살펴본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갈라진다는 놀라운 예언도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땅들이 바닷속으로 잠기게 된다는 무서운 예언은 두렵기만 하지만 예언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들이 다른 비켜간 예언처럼 비켜가길 바라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에드거 케이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최면 상태에서만 리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에드거 케이시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리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영리를 위한 리딩을 해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영리를 위한 리딩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온전히 타인을 위한 리딩만 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런 에드거 케이시가 영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리딩 후 최면에서 깨어나면 그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보통 그의 리딩은 아내인 에반스가 주도하였고 비서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리딩은 고민이나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니 그 역시 미스터리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최면 치료 중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리딩을 해보니 그녀의 숨은 사랑니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고 사랑니를 제거하면 될 것이라고 해서 사랑니를 제거하니 소녀의 정신은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가 사랑니 하나 때문에 뇌가 망가져서 정신병자가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최면 상태는 에드거 케이시의 몸의 다른 영혼, 즉 신의 개입이 아닌가 의심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잠만 잔다고 하여 어찌 타인의 고통을 알며 그 해결 방법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빨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예언한 것 중 대표적으로 맞아 들어간 것은 초련의 몰락과 세계 2차 대전 등이 있습니다. 그 시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비롯해 각계 유명 인사들이 에드거 케이시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1931년 명상, 초감각의 메커니즘, 영적 치유와 꿈의 해석과 타오 세계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윌슨 대통령과 토마스 에디슨 등이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살아생전에 약 5천여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리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미 대륙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질 변화의 모습을 소상하게 알려주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의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대부분은 뉴욕보다 훨씬 먼저 파괴될 것이며 또한 미합 중국 동해안의 대부분은 서현 지역이나 중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서부는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전체 대변으로 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년 내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해안지대 혹은 뉴욕시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편 남과 북쪽의 캐롤라이나 주와 조지아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자치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과 함께 안전한 지역에 포함됩니다. 저부의 대부분은 기타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가 한 예언 중에서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가 있는데 플로리다 연안과 해수면에서 아틀란티스 사원의 자해가 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에드거 케이시는 2여 년 동안 약 700번 이상을 아틀란티스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고도로 발달해 있던 전설의 대륙 문명은 3차례에 걸쳐서 파멸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의 낙원 문명이 붕괴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 그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이 만든 파괴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홍수 있던 노아의 홍수 때에 피난 나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 아직까지 생존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대륙인 아틀란티스의 파멸의 원인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가 환생한 아틀란티스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틀란티스인이 다가오는 재난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멸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틀란티스가 다시 도래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예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의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일본 침몰을 예언하였는데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라고 반드시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그만큼 강하게 확신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침몰로 인해 한국도 많은 부분이 바닷속으로 침몰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한 유럽 지역의 변화도 예언하였는데 특히 유럽 북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북극과 남극 지역의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고 그 여파로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자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모체인 소련의 붕괴와 완전히 빗나간 공산국가인 국이 민주주의의 길을 향해서 단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수면 상태에서 한 말은 1923년부터 기록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예언만 10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케이시 예언 중 1929년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 세계 2차 대전과 소련의 몰락에 관한 것은 모두 적중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실존했다고 믿었고 남극과 북극의 위치가 뒤바뀌고 대지진이 발생해 캘리포니아 주가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수많은 예언들을 남긴 에드거 케이시는 그가 평생에 걸쳐 행한 일 216. 라이프 리딩 기록은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AR 영국의 발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의 신과 같은 심령과 통하는 능력을 가진 에드거 케이시, 그는 찾아오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체면 상태에 들어간 후 그들의 전생 기록을 읽고 처방하는 이타행을 실천한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수많은 예언이 적중했지만 빗나간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예언들은 그저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랍니다. 좋은 예언만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매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처럼 현재도 흘러가겠지만 먼 미래가 된다 해도 현재 흐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타임캡슐이나 기타 자료들을 남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먼 과거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거의 기록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미래에 가면 현재의 정답들이 오답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미스터리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미스터리들 중 아직까지도 도저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미스터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1872년 12월 4일 영국 상선 디 그라티아호가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유령선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 배는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선장 벤저민 브리그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배에는 6개월치의 물과 식량이 있었고 선원들의 개인 물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내에는 폭력의 흔적이 없었고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배에는 다량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해 도구들은 부서지거나 사라졌으며 선장의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알코올 원액이 새어나와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선장이 화물의 상태가 불안정해져 폭발을 우려해 배를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06년 영국 대학의 실험에서는 사라진 9배럴의 알코올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사건 중 하나로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 바라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불과 함께 거론되는 물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로 가득한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들과 전설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해양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역사상 가장 희한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872년 어느 날 벤자민 브릭스 선장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던 선원들을 태우고 뉴욕시를 출발하여 드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브릭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노바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트는 한 달 뒤 뉴저지에서 제노바로 가는 다이 그라시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발견됩니다.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은 바다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의 초타수는 곧바로 선장 모아우스에게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해 배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아우스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고 낯선 배가 자신들에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혹여 해적선이나 유령선은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선장은 선원들을 다독이며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에게 작은 배를 띄워 그 음산한 배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선원들은 곧 그 배의 정체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적선이나 유령선이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메리 셀레스트는 마치 오래된 유령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말 그대로 유령선처럼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버려둔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채 조류에 휩쓸려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무척이나 나빴던 메리 셀레스트 호는 메리 셀레스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밧줄과 장비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처의 갑판을 비롯해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갑판 위에 버려진 임시로 설치된 사운딩 로드인데 이는 훗날 브릭스 선장과 그의 가족과 선원들이 실종된 미스터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 만큼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그때 당시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배의 시계와 나침반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또한 배의 구명정 밧줄도 그대로 있었고 화물인 알코올 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개인용품 역시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리 셀레스트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한 달 가까이 유령처럼 표류했던 것입니다. 항해 일지 역시 11월 25일 이후로는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선장과 선주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여러가지 가설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를 손상시키는 자작극을 펼친다고 해도 배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핀 곰팡이가 승객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 UFO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설, 화물로 실은 알코올이 폭발했다는 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수사 끝에도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아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급된 선장 일지와 의외로 말끔한 선체, 그리고 주인이 없음에도 발견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미스터리함까지 메리 셀레스트 호는 최악의 선박,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강렬한 추측과 다양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해적 또는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싸움의 흔적이나 강제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기에 묵인되었습니다. 폭발 또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선박은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리 셀레스트 호에 대한 조사와 인양 시도를 포함하여 선원들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고 메리 셀레스트 호의 미스터리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감안하여 해양사학자와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연구 및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의 사건은 바다의 신비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뜻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해양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미래 어느 날에 가서는 그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여러가지 가설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할 만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 게시물에서는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다. 해적이나 반란의 흔적도 없고 폭발이나 구조적 결함도 없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알코올이 새어나와 폭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왜 구명보트는 발견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로카드로 사건을 분석한 블로그에서는 타로카드를 본 결과 선원들이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여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의견과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메리 셀레스트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